안녕하세요. 낙타라마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회과학 지문 분석 강의 영상입니다. 류류분권과 관련한 지문이죠. 이 지문은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지문은 아닌데 공부할 거는 확실히 있는 지문입니다. 되게 고전적인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부할 것도 명료해요. 이제 법학지문 특유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로직 트리 만드는 걸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문이고, 그리고 장면 구상도 해볼 법한 지문입니다. 이게 이제 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축을 한 3명 잡는 거죠. A, B, C 이렇게 잡아서 A, B, C 이렇게 잡아서 A, B, C 이렇게 잡아서 3명이서 어떤 관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 이제 보기 되게 좋은 지문입니다. 법학 지문 특유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뭐 사람과 기관 사이에 법적으로 어떤 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확인해 보면 좋은 지문인데 뭐 복잡한 지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보시면 뭔가 이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숫자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제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 그러니까 국어 지문은 경제학이나 뭐 물리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복잡한 계산 안 나오고요. 간단하게 그냥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간단한 사칙 연산 정도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차근차근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차근차근 그 길을 따라가 주시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뭐 그 정도 레벨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먼저 지문 받으시면 문단 개수 먼저 확인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죠. 들어가 봅시다.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처분자와 무상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이게 핵심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부와 같이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원래 이제 자기의 재산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부와 같이 무상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간단한 이 OX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키워드 잡으실 때 항상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무상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당연하죠. 죽어야 상속이 시작되는 거니까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은 사망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집중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이유가 유류분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 정도만 받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를 알아야 되고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뒤에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는 거구나.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당연한 말이죠. 두 번째 문단입니다. 아마 유류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 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이게 핵심 문장이 되겠죠. 유류분의 개념을 잡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상속인이 원래 생각하기에 자기가 받아야 된다는 뭐라고 합니까? 분량이죠. 분량을 법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요 정도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둘이 뭉실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뒤에 아마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 명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숫자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치고 막 여기에 막 밑줄 치고 별표 치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류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처럼 보이고 일단 뒤에 정리해 보고 다시 돌아와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그러면 불안하시면 체크만 해두시면 됩니다. 넘어가 봅시다.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자 이제 나오네요. 상속 개시 당시에 그쵸? 사망했을 때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이미 무상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런 상황에서 요 2분의 1을 확인을 좀 더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류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죽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과 기부한 재산을 더해 보는 거예요. 어, 더한 다음에 상속받는 사람들을 쭉 보고 몇 분의 몇을 나누면 되겠죠. 이제 자녀가 한 명뿐이면 2분의 1만 하면 된다니까 아마 이것만 물어보는 게 나올 거예요. 더 복잡하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서야 이거 체크해 두시는 게 더 좋겠죠. 아무튼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받을인 것 같아요. 제가 오타난 것 같은데. 상속받을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의 일부만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상속인이 보장받는 이익이 얼마이냐, 유류분의 일부이다.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계속 이렇게 뺑글뺑글 도시면 안 됩니다. 뒤에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어쨌든 논리의 단위를 따라서 읽는 분량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문장 읽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서 뺑글뺑글 돌면 안 돼요. 뒤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가봅시다. 그래서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이게 유류분 부족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이 보장받는 이익은 결과적으로는 유류분 부족액이다 정도입니다. 자, 가봅시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무상 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 이외의 재산이라면 자, 이게 딱 보면 이게 경우의 수죠. 그렇죠? 경우의 수.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오케이. 경우의 수를 일단 따졌을 때 원칙이 뭐다?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 말고 다른 것도 나오겠죠. 그걸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오케이. 불가능할 때는 무상취득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오케이. 처분이 안 되는 거면 돈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예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또한 재산 자체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와 무상취득자의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될 수도 합의를 해도 돈으로 반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리해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처분된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처분이 안 된다면 돈으로 반환할 수 있고 서로 합의를 한다면 그것도 돈으로 반환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퍼즐만 딱 가지고 있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퍼즐을 이제 종합을 해서 보시면 아마 문제는 다 풀릴 거예요. 그런데 연습을 좀 더 해보면 좋겠죠. 장면 구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장면 구상 연습하기도 좋다고 했었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무상 처분자가 있습니다. 기부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돈을 한 4덩이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 사람이 기부를 하는데 무상취득자죠. 기부를 받는 사람이에요. 기부를 쭉 하는데 돈을 3덩이를 기부를 했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로부터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처분자나 피상속자는 같은 친구인 거예요. 용어만 다르지. 그렇죠?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상속자는 이 무상처분자, 피상속자가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요 4덩이 중에서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건 2덩이였어. 근데 까보니까 지금 이 피상속자에게 뭐밖에 없어?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야. 법적으로 보장된 건 4덩어리 중에서 2덩어리인데. 그렇죠? 막상 받아보니까 이제 한 덩어리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를 어디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가 비니까 야, 한 덩어리 벼. 너가 기부 받았다며 이거 나한테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한테서 한 덩어리를 채워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유류분의 그 금액을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유류분 부족액은 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죠. 법에서 2분의 1을 보장해 줄게 해서 봤더니 2분의 1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부받은 사람들한테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지금 받았는데 상속을 받았는데 두 덩어리가 다 돼. 그러면은 얘한테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유류분 부족액이 0원이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거래 관계에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냥 너무 복잡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를 용어가 어려우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장면 구상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지문인 것처럼 진짜 보이죠? 그리고 설령 이 장면 구상이 명료하게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위에 나왔던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의 개념들만 잘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도 퍼즐이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면 좋다.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단. 그래서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그쵸? 뭐 이것도 뭐 경우의 수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가봅시다. 그래서 처분 재산이 물건이라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는 거. 이 비율을 뭐라고 한다?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누어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뭐 개념 다 잡아주죠. 다음 넘어갑시다. 그래서 무상 처분된 물건의 시가가 변동하면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언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 오케이. 그렇죠. 가격이나 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 유류분의 가치도 변하게 될 테니까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인데 이것도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되겠죠. 일단 유류분 취지에 비춰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뭐다?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원칙인데 근데 무상 취득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했다라고 하면 그 노력을 좀 고려를 해주는 게 정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 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면 여기 그대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아도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때 무상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뭐 한다? 무상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원칙은 상속 개시 당시지만 무상 취득자가 노력을 해서 그 가치를 올린 거라면 무상 취득 당시 가치, 그때를 기준으로 삼아주자. 이게 예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 이걸로 해서 유류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환 대상인 지분을 계산할 땐 시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당연하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유류분 계산해서 이게 끝났으니까 지분 계산은 그냥 요때부터 하는 거예요. 뭐 체크해주고 싶으면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별로 그렇게 복잡할 것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 정리만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탑 한번 쌓아봅시다. 탑은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죠. 유류분권 개념 잡고 유류분의 개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줍니다.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죠. 피상속인의 재산에 넘어간 재산을 둬야 된다. 그러나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데 그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유류분이 물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분 개념을 소개해 주면서 그렇죠? 그리고 시가가 변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렇게 세트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마 요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게 핵심이죠. 유류분을 계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 그림이 그려지면은 아마 이 지문 공부는 다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요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이 지문도 굉장히 정석적인 지문입니다. 이게 23학년도 9월이 굉장히 정석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 막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 방향을 잡는 데 굉장히 좋은 지문들이다. 그래서 요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문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상담 카톡방으로 남겨주시면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